자, 그러면 메일유업은 또 이런 일이 없느냐? 네. 메일유업은요, 현재 그 3형제가 세 사람이 남자 형제 세 사람이 지금 가게 승계를 해서 끓여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메일유업의 가계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저희가 좀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메일유업의 가계도를 좀 보시면, 예, 우리가 메일유업의 우유를 먹으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만드는가를 알아야 안심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먹는 우유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보경 씨라는 분이 이제 창업을 했는데 저분이 함흥, 북청 물장수 후예다는 거죠. 함흥 냉면처럼 함흥 우유. 예, 함흥 우유의 후예다. 네. 부인이 김인순 씨인데 저분이 아직 살아있고 이대주주입니다. 이대주주고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큰아들인데 네. 저 큰아들이 현재 회장님이세요. 제 얘기는 저분이 사과해야 된다는 거 실질적으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김정환 회장이 실질적인 대표, 지금의 최고 지도자이니 지금 뭐 그 세척제 사건에 김선희 씨라는 분을 내세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왔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김선희 씨는 지분이 0.01%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녀가 3남 1녀인데 3남 1녀 중에 이제 아들이 셋, 김진희는 딸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환 씨의 아들이 아들이 한 명 있죠. 김호영 전무. 예. 네. 저분이 그 젊은데 아들이니까 3세로 전무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저분이 곧 회장님 될 거예요. 네, 3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김선희 씨가 나올 것이 아니라 김정환과 그 아들들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고쳤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되면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오히려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까 이제 김호영 전무가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진이 좀 떠 있더라고요. 네, 아까 김정환 대표는 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기사든 어디든 얼굴이 없어요. 김정환이라는 분이 메일유업의 오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진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식 지분은 김정환 오너가 38.27 홀딩스를 통해 갖고 있고 어머니가 14.23%거든요. 그러니까 1대 주주네요. 예. 자, 지금 지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하고 둘이 합치면 50% 이상 가져니까 뭐 완전히 개인 소유나 마찬가지죠. 그냥 오너가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 중에 아들 한 명이 부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회사 횡령범으로 잡혀가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족의 가문 경영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굉장히 좀 불신이 높은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지금 메일유업에서도 이제 아까 김정환 대표가 첫째이고 둘째에 해당하는 메일유업의 차남. 네, 이분이 또 횡령으로 실형을 받았던 사례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근데 서울우유도 소유는 주인은 없는데 관리인들이 또 이때 같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횡령을 하느냐면요. 우유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서울우유처럼 조합에 있으면 그게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껍데기도 납품하고 재료도 납품하고 그 납품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주 비싸게 납품을 받고 그죠? 그리고 둘이서 따로 리베이트를 챙기고 이런 식의 횡령을 하니까 우유값이 비싸질 수 있는 물론 우리나라의 축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유값이 어느 정도 비싼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감시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마구 올라가고 우리나라 우유값은 어떻게 정하냐면 10여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우유 원유 연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유 연동 제도랑 파업을 하니까 놀란 당시 정부가 원유 사우디에 있는 원유가 아니고 젖에서 바로 짜낸 것을 원유라고 그럽니다. 우유를 그러니까 젖에서 바로 짠 그 우유 원료가 되는 우유. 그것을 가공한 것을 우유라고 그러거든요. 이 원유 생산비를 우유값에 연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낙농업자가 올해 10% 올랐어. 우리 소를 기르는데 그럼 우유값 10% 올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땅 짓고 헤엄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원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다.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서울우유, 남양유, 매일우유 이 세 회사가
독점이라고요. 독점. 그래서 우유 가격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각 기업들의 가격도 다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생우유는 짜가지고 네. 며칠 지나면 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친 멸균 우유 같은 경우는 멸균 우유는 완전히 균을 다 죽여서 들어오니까 생우유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안 좋겠죠. 이것은 그 저장 기간이 뭐 6개월, 1년씩 되기 때문에 해외 수입이 돼요. 네. 그 우유는 가격이 좀 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멸균 우유가 좀 쌉니다. 근데 좀 싼 중산층들이 멸균 우유 좀 먹고 네.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세척제 빨간 물이 철철 흘러나왔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아니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닌데 기계가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혼입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혼입이 됐다면 이게 기계를 다 고쳐버린다든지 어떤 문제로 해서 혼입이 됐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안심을 줘야 되는데 그냥 미안합니다. 이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불안감을 완전히 잠식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매일 유업 측의 대응 방법이 조금 안타깝다. 매일 유업이 그동안 잘해왔어요. 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저는 매일 유업의 그 회장님 자선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 다른 나라에서 홀스타인이라는 그 소를 사오기 위해서 소를 가져와야 우유를 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좋다. 소를 상전처럼 모시고 그렇게 들고 와서 우리 우유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이어서 도쿄 이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막 네, 돌고 데리고 돌고 그런 공로는 높이 칩니다마는 네. 그래도 이게 세척제 빨간물이 떨어지는 이런 우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진짜 복통으로 병원까지 갔는데 그 사과도 얼굴 없는 뭐 부회장이 그 얼굴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는 아직 지금까지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아니, 있다. 대표이사는 김선희 돼 있는 거 맞아요. 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오너가 살짝 물러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사실 누구든지 이재용 회장님의 것이라고 다 알고 본인이 사과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것이죠. 본인이 살짝 물러나 있습니다. 지금 김영수님께서 오만해서 그렇죠라고 했는데, 저 말이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대째 내려오는 이 메일 유업에서 이제 창업주 회장님께서 그렇게 좀 고생을 해서 일군 기업이 지금 3대째 내려오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메일 유업에 지금 이제 3남 이제 김정민 씨에 대한 기사도 좀 눈에 띄던데요. 제로투세븐 이제 요 회사가 지금 메일 유업 창업주의 3남이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요 회사는 우유 회사가 아니라 무슨 아동용품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예. 메일 유업이 우유만 만드는 게 아니고 계열사가 많이 있어요. 네.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유는 장남인 김정환 씨가 맡고 이제 셋째 아들이 그 제로 투 세븐 0에서부터 7번까지 네. 아동복도 하고 중국에도 의류도 팔고 이러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제로 투 세븐이라는 회사에 그 회장님의 아들 그러니까 3세 경영자 네. 김오영. 예, 김오영 씨가 여기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계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일 유업의 계열사들을 통해서 네.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한다. 계열사가 제로투세븐뿐만 아니라 메일 유업의 산하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총수 3세가 지분이 많다고요. 그럼 그 회사를 키워주면 네.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 제로투세븐과 메일 유업이 흡수 합병을 하거나 또는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분 승계를 한다.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메일 유업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한다 해서 그 내부자 거래가 많이 적발이 됐어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30대 계열기업군이 아니면 처벌도 약하고 이런데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메일 유업이라는 회사를 보고 주식을 샀는데 네. 메일 유업이라는 회사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메일 유업이 계열사 쪽으로
사실상 몰아주기를 하고 돈을 빼돌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들 일가에만 지분을 몰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그 공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바로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들이요, 일반 중소기업들이 메일 유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네. 오로지 기술과 성실성 이런 거로 납품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 그룹들의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 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상 소비자에게도 좋지는 않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중소기업의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얘기하면 재벌기업 혹은 뭐 대기업의 갑질 행포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맞습니다. 고용 창출의 대부분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진짜 허리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진짜 잘 되는 길,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뉴스 엔진에서도 네. 아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려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재벌 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네. 이 대목도 집중적으로 좀 조명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희가 뉴스 엔진이 이제 갖고 있는 슬로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진보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이 뉴스 엔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과 함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석상자. 뉴스 엔진의 보석상자. 꺼내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했는데, 얘기 나누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고, 또 수채아님은 아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또 서울 우유는 서울 사람만 먹는 건가요? 서울 사람은 서울 우유 아닌가요? 뭐 이런 글 주셨고, 아까 어떤 백스코 아이디 쓰신 분은 부산 우유가 제일 맛있어요 이러던데 뭐 갑자기 또 지역 경쟁도 붙고 막 이랬어요. 서울 우유가요 지금 랭킹 1등이에요. 한때 남양 우유가 1등 하다가 네. 갑질 때문에 자폭 구태타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우유가 1등인데 서울 우유는 전국의 서울 우유 다 팝니다. 네. 그런데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우유한테 지금 져서 2등으로 추락해 있어요. 아, 그럼 부산 우유가 맛있다는 게 맞네요. 부산 우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전국적으로는 서울유 1등, 네. 매일유업이 2등, 남양유업이 3등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유의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정말 뭐 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 갖게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유의 품질적인 부분에서도 뭐 파스텔은 어쨌든 저온 살균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사실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우유들은 어떤 식으로 뭐 살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지켜보고 우리가 먹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요. 진짜 좀 관심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카페 라떼 드신다고 통통라운지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신 것 같고요. 또 김영수님 아까 저희 슈퍼챗 으로 응원 주셨는데요. 좋은 곳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는 돈이야 우유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우리 박사님께 마지막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인사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유 산업을 위해서 발전해 주신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있고요. 또 파스텔 우유를 도입했던 그 최명재 씨라는 분, 이분도 꼭 좀 기억했으면. 지금은 파스텔 우유가 나오긴 하는데 롯데에 넘어가서 과거의 파스텔은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품질 개선을 또 해보고 있다는 그런 선각자들도 많았다. 네. 우리 좋은 청년도 생각하면서 우리 우유를 통해서 다 같이 건강해지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뭐 메일 유업이 나빠요, 잘못했으니까 뭐 불매하세요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정말 똑똑하게 잘 알고 잘 챙겨서 기업도 발전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니까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제가 마무리하고요. 오후 방송도 한번 잠깐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는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행주행님과 함께하는 스킨 인더 게임 공짜는 없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주행님께서도 뭐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후 4시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정당당 김종혁, 이제 어제부였나요? 어제부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사퇴 그리고 그 지도부의 붕괴에 따른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시에도 뉴스엔진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오전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최경수님 저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